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을 위한 토크쇼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사장님들을 위한 토크쇼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오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장님들의 사업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또 이제 전국에 계시는 사장님들과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공감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오늘 첫 게스트로는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신 저희 백종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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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모든 일은 첫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첫 게스트로 우리 백종호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워낙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라 바쁘시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백종우라고 하고요. 직장 생활은 KT그룹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신회사죠. 그 회사에서 1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해서 지금은 통신 대리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통신 대리점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디딤돌 통신이고요. 디딤돌 통신. 네, 의미는 디딤돌이라는 고유명사가 너무 좋아서 정말로 거기에 제가 운영하는 통신 대리점의 의미를 담아서 디딤돌 통신, 예, 고객들한테나 저희 직원들한테나 또 제 사업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의미를 담아서 디딤돌 통신이라고 지었습니다. 대표님 위치까지. 아, 예. 예, 예. 여기 고양시 주염역, 예, 3호선 주염역 8번 출구 앞에. 예. 8번 출구입니다. 8번. 출구. 네.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통신업에 종사하면서 폰팔이라는 표현들을 그렇죠. 네. 고객들이 이렇게 좀 하실 때가 있는데 뭐 고객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통신업계에서 안 좋은 사실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 예, 그런 오해들을 받은 거죠. 고객들한테 뭐 잘 모르는 분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예, 여러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폰팔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저는 실제 고객들한테 폰만 팔지 않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역에서 4년째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강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재를 제가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항상 저를 표현할 때 통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스마트폰이나 사실은 이 통신이야말로 매달 요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각자 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무엇보다 정말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무 핸드폰 가게에 가가지고 그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 한번 만나면 앞으로 통신에 대한 고민은 끝이구나. 예, 뭐 이런 자신감, 확신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럼 대표님 오랫동안 그렇게 대기업에 몸담아 계시다가 개인 사업으로 하시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네, 있었죠. 제가 17년 직장 생활 중에 10년을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런 대리점을 개설을 하고 매장을 내고 사업을 성장시켜드리는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사장님들의 사업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 지켜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40대 초반에 퇴직해서 나오기에는 KT는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 많이 말리시기도 했는데 제 사업에 대한 꿈이 있어서 4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 5년 차 운영하고 있죠. 그럼 보시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드셨나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요 좀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드릴 말씀도 있긴 했는데 저는 사실 회사에서 영업할 때 전국에서 대리점 개설하고 매장 출점한 실적으로 회장님 표창 받을 정도로 전국 1등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영업을 그만큼 잘했던 사람이라서 내가 해도 뭐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사장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영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직원을 뽑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뭐 세무 회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 대한 준비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또는 사업을 조금 더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신 있게 이제 나와서 통신대리점을 차리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 코로나 또 상황에서 상황 어떻습니까? 요즘? 주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덕분에 더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저를 포함해서 통신업계에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네. 사실은 통신업계만의 조금 힘든 부분들, 뭐 약정 제도가 바뀐 것들 또는 요즘에 삼성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이나 대기업들의 다른 채널에서도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컨설팅하는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저희 직영 매장에 와서 상담하고 가입하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치열해졌네요. 그렇죠. 매출이 좀 나오시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조금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 기존의 단골분들이 그래도 좀 와주셔서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단골 고객을 끌어들일 만한 대표님 매장의 특별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사랑 우리는 확실히 이런 점이 달라서 이제 단골 고객들이 생기는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대표님의 매력? 매력? 사실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서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을 많이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뭐 스마트폰 가입하면 현금을 얼마 드리겠다. 근데 사실 내가 그 현금 받은 만큼 결국 나중에 내가 기획값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눈 가리고 아무. 그렇죠. 예. 그게 펌파리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실. 많이 당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게 혹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싸게 공짜뻥이다. 느껴지는데.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추가로 할인을 해드리는 건 저도 단골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직영 매장에서만 해드릴 수 있는 직접 그 통신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매월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통화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들 간에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니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해서 쓰시면 가장 최적의 요금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 입장에서 잘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로 고객들한테 진정한 이제 통신 대리점으로서 첫 번째 사실은 임무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정말로 많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말씀하세요. 내가 폰 살 것처럼 할 때는 간쓸게 빼놓은 것처럼 그렇죠. 이거 뭐 해드릴게요, 사은품 이거 드릴게요. 네. 그런데 다시 가서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귀찮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굳이 저 딴 데 가서 하세요.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걸 느껴요. 예전 폴더폰은 내가 열어서 전화라도 걸 수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근데 저희 매장은 아까 보셨지만 저희 매장 양쪽으로 경쟁사 매장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이런 스마트폰 강의도 하고 또 저희 매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가끔 이제 자녀분들하고 어떤 가족들 간의 결합 이런 것 때문에 근처 매장에 사시고 핸드폰 물어보러 저희 매장에 오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군요. 사실은 직원들은 좀 속상해할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시간이 그렇게 한 번쯤은 다른 매장 가서 오실 수는 있어도 신뢰를 쌓이게 되면 결국 오시더라고요. 네. 민주님도 촬영 끝나고 한번 배우세요. 스마트폰. 그러게요. 저도 구려가지고. 약간 스마트폰 잘 몰라가지고. 네. 나누시죠. 예. 일단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네. 되지? 이거 핸드폰도 이렇게 써 봐요. 이렇게 써. 네네.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는 약간 그 본사 또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거기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셨겠어요. 그죠? 본사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통신 대리점을 그때는 뭐 지표나 채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리점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사실은 노하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오래 몸담았던 회사에 네. 제가 기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지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어려운 시기지만 약간 지금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업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약간
기억에 남으신 그런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좀 많죠. 감동 예. 착즙기. 고객들을 많이 만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스마트폰 수업에 이제 자주 참여하셨던 어르신이 할머님이 저희 매장에 와서 이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거죠. 상담을 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잘한 거 맞냐? 어떤 답이 왔을까요? 예. 아드님이. 일단은 하지 마세요라는 답변을 많이들 하세요. 어디 가서 어르신들이 속을까봐. 속을까봐 네. 걱정되죠. 예.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네가 거기서 핸드폰을 사서 보내면 내가 이 선생님한테 그 폰을 들고 와서 어떻게 또 물어보냐 민망해서. 나 이 선생님한테 계속 핸드폰 배워야 되니까 여기서 핸드폰 계약할 거니까 끊어. 엄청난 신뢰성이 이제 떨어져서. 사실 스마트폰 수업하면서 오히려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네이버 지도 잘 모르시는데 네이버 지도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핸드폰으로 지도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지도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종이 지도 안 봐도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스마트폰 가르쳐 드릴 때 버스, 지하철, 뭐 자전거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네이버 지도라는 어플 안에서 내가 출발할 곳과 찾아가고 싶은 곳만 찍으면 찾아가는데 내가 탈 버스가 몇 정류장 전에 자리가 몇 개 비어 있는지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혹시 모르시는 나오나요? 저도 이거 예. 저도 저도 몰랐는데. 다른 나라 쓰고 있었는데 지하철. 자석이 나오는군요. 여기서 강남역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강남역 도착지를 이제 찍으면 그러면 가는 버스가 내가 탈 버스가 몇 정류장 전에 자리가 현재 몇 개 남아 있는지가 조회가 돼요. 네이버 지도. 그거를 가르쳐 드렸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세요. 왜요? 작년 겨울에 가르쳐 줬으면 진작 가르쳐 줬으면 작년 겨울에 그 추운 데서 안 떨었을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늦게 가르쳐줬냐? 진작 좀 가르쳐 주지. 그게 참 예. 내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여러 기능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길 찾기.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그거 하나만 잘 써도 스마트폰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가르치고 나면 그분들이 얘기하시죠. 내가 말이야 어저께 노인정 가서 네이버 지도 알아 지도? 내가 탈 버스가 자리가 몇 개 비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아유, 완전. 그럼요. 저희도 꿀팁이네. 몰랐던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자석은 몰랐어요. 그런 게 정말 저한테는 보람이죠. 예. 그래서 여기 수업에 자주 오셨던 할아버지 한 분은 찾아오셨어요 저를. 내가 아이들한테 마술 공연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해주는데 참 좋은 수업 한다고 하던데 내가 좀 마술 공연을 해주면 어떻겠냐. 5분씩 마술 공연을 해주시고 제일 앞에 앉아 열심히 배우시고 얼마 전에 와서 최신형 모델을 받고 가셨어요. 예. 그분이 올해 96밖에 안 되세요. 네? 잠깐. 66 말고요. 96. 예. 그분이 스마트폰을 어지간한 다른 어르신보다 훨씬 더 잘 쓰십니다. 예. 그 직접 본인이 촬영해서 편집도 하시고요. 예, 그분을 만나고 나서 한 7, 80쯤 되신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에이 내가 얼마나 산다고 폴더폰 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스마트폰 기능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죠. 네. 아까 이제 네이버 지도 예. 그런 것들 알려드리면 어르신들한테 이게 이제 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이 어르신이 96이신데 이 정도로 활용을 잘 하신다. 동기를 좀 의욕을 해드리면 이제 그분은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계속 와서 배우셔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도의 영업 전략입니다.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아유 그렇죠. 보고 배우세요. 예. 네. 아무나 못하는 거죠. 배우세요. 잠깐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또 하셨을까요? 아까 이제 17년 직장 생활 중에 10년을 이런 대리점 관리도 했었고요. 통신 사업이 통신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산업보다도 그 정부라든가 이런 규제를 많이 받는 사업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솔, KTF, KT까지 이제 통신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국회, 방통위, 소비자단체 제일 직접적으로 이 통신회사의 사업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규제와 관련된 국회나 방통위나 규제기관을 이제 가서 때로는 회사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가지고
예, 잘못했습니다. 뭐 예, 소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업무도 좀 했었고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KT 안에서도 사내 강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 스피치나 파워포인트나 유통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내 강사이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화여대 제가 이대 나온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그런 강사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제가 1년을 다니면서 강사나 멘토에 대한 이제 꿈이 좀 생겼습니다. 평범한 직장인한테 그런 꿈이 생기다 보니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병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장교 출신인데 전국에 같은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가 됐던 그 동기들 전국 4,000명 동기들의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저한테 야, 너는 모임을 만들고 키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직장 생활은 어느 정도 조금 이미 정해진 업무, 조직 안에서의 그냥 한 부분이라면 좀 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용기를 냈죠. 그럼 사업적으로도 성취한 일들이 좀 있을까요? 사업적으로 많죠. 지금 여기 매장도 이제 제가 운영하기 전에는 KT에서 직영을 하는 이제 매장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것보다 지금 제가 운영을 하면서 실제 성과가 두세 배 이상으로 실제 이제 많은 고객들 와서 가입도 해주고 계시고요. 실제 매장 하나만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매장이 연계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스마트폰 강의도 지역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는 가까이 있는 뭐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을 호갱이 되지 않고 남으세요. 멋진 수업 받으세요? 1대1 수업. 과외. 영광입니다. 네. 아무한테는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은 그렇게 붙였어요. 합리적인 스마트폰 구입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전화 받고 그냥 전화로 이렇게 기존하고 요금이 똑같아요, 공짜 폰이에요 이런데 이제 좀 속아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왕 구입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강의를 가서 영상 촬영을 하고 복지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 폰파리들은 아마 싫어할 겁니다. 폰파리. 이제 싫어요 수가. 네, 싫어요. 싫어하신 분들은 다 폰파리. 폰파리. 네. 아마 제 수업에 이 영상을 잘 이제 나중에 만들어 주시면 제 수업에 다녀가셨던 이제 어른들, 우리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뭐 싫어요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좋아요가 달리지 그럼요. 않을까. 대표님이 앞으로의 이런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사실 통신도 굉장히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스마트폰 또는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약간 개인 서비스에 국한된 부분이었다면 이게 제가 그만큼 신뢰를 쌓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나 병원에 가까이는 여기 고양시에 뭐 임직원 3,000명씩 넘는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암센터나 일산병원이나 그런 곳들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스마트폰 특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 전체에 이제 기업 인터넷, CCTV 이런 식의 이제 기업 통신 서비스를 제가 제안을 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비즈니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백화점의 지점장님, 뭐 총무팀장님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저의 오랜 고객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이제 백화점의 전체적인 통신 환경을 좀 바꿀 수 있게 또 직원분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룹웨어 같은 것도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통신 안에서도 조금 더 큰 규모의 비즈니스로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 디임돌 통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적으로는 폰 하나지만 결국
이 사람을 통신은 이 사람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도 나의 또 가까운 지인 중에도 그런 통신 서비스가 필요하면 통신은 이 사람이면 끝이야. 이런 신뢰가 저한테는 가장 재산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이 통신 대리점 창업 선배로서 예비 창업자들도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대부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통신은 사실 모든 산업마다 파고가 좀 있겠죠. 근데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시장도 좀 포화가 됐고 그리고 매장 외에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 또 이미 뭐 쿠팡 네이버 같은 온라인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매장의 비즈니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안에 앞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자면 단순히 고객들한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비즈니스 매장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을 상담하는 이것도 당연히 신뢰받는 하시는 고객들은 오시겠지만 이거 외에 이제 좀 스마트폰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꼭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통신 서비스들은 앞으로 지속해서 계속 할 거니까 좀 통신 서비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조금 힘들고 앞으로 하지만 통신 서비스는 계속 발전하니 그럼요.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 네네. 그리고 먼저 사업을 저도 또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7년이라는 직장 생활 동안 사람을 대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일들을 오래 했던 자신감에 나는 세일즈맨으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나왔는데 크고 작게 어쨌든 자영업은 그 리더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세무 회계에 대한 그렇죠. 그런 학습부터 그리고 좀 고객 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폰은 대부분 가입하고 2,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오시는데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저를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이런 관계 관리들을 더 잘했으면 사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더 어려움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무 회계부터 그런 고객 관리 또는 뭐 여러 그런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역량들을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되면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부터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정말 많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신 대리점 운영 중인 백종우 대표님과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저는 저분에게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이따가 생각에 네이버지로 너무 유용했고요. 사실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회사에 준비해 주신 첫 인터뷰이기도 하고 전문가분들은 막 준비다 그러시는데 저는 혼자 지금 저희가 비전문가들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지금 충분하게 정말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셔서 저도 오히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제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서로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또는 저의 시행착오의 그런 얘기들이 저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저렇게 저런 실수는 내가 좀 덜 해야지 저런 준비를 해야지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 많이 주셔서 힘내서 더 사업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디딤돌 통신의 백종우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유익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오늘 첫 시간 백종우 대표님과 시간은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거나 만나고 싶은 대표님이 있다면 댓글로 또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장님을 위한 토크쇼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우세요 이제.